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뵙는 분이죠. 유동환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또 중요한 시점에 나와 주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크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유의미한 등락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장중에 4.7%를 돌파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위험한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던 걸 기억하면 4.5에서 4.6%는 용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4.7%를 육박하는 이 상황에서 뉴욕 증시 어떤 키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이 작년 12월 거의 마지막 며칠 남겨두고 전까지의 흐름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네. 마지막 3일 동안에 제법 많이 하락을 했었었고,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도 하락, 상승, 또 다시 하락 이런 식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6천 훨씬 넘게 올라갔던 S&P 500 지수가 여전히 6천 밑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입니다. 지난주에도 짚어드렸고 이번 주에도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금리의 흐름인데요. 네.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5%까지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일부에서는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시장은 힘을 못 씁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서비스 PMI 지표가 나왔었는데 이게 54.2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제조업 PMI 지표가 나왔는데 네. 그것도 거의 50 근방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이쪽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8.100만 정도 이 정도의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금리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보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고용 지표들이 막 발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 시장이 좋고 미국 경기가 너무나 뜨겁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자극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올라오는 이 지표 보시면은 미국의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인데 이게 5년 평균 또는 5년 뒤에 5년 평균 또는 10년 전체 평균 이 숫자들이 다 이제 얼마가 되고 있냐면 2.3에서 2.4% 정도 됩니다. 미 연준이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이 인플레이션 숫자는 2%죠. 네. 그것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리가 자꾸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안정을 찾으려면은 결국은 뭔가 큰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 이벤트가 바로 트럼프 취임식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이요. 그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금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채권 발행이라든지 앞으로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금리가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관세 있죠. 관세를 지금 현재 평균 수준인 3% 정도에서 거의 17%, 20% 이렇게까지 올려버리게 되면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요소가 최소한 1%에서 2% 정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2년 연속으로. 그래서 금리가 또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리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고용시장과 경제 성장률 두 개를 다 같이 보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하게 될 건지 하는 부분도 다 보면서 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얼마나 강하게 펼지를 보면서 시장은 그것을 좀 소화해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께 상반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 하반기가 좀 걱정되는 시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오히려 반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좀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좀 쉬어가는 시장이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점차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괜찮고 금리도 안정을 찾고
여기에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또 다시 모멘텀을 받고 탄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소화하는 구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들여다보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작년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네. 올해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을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일단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국채금리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들어봤으니까 네. 12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일단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느려질 것 같다라는 것은 재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런 추세들이 시장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네. 자, 우리가 결국은 시장을 끌고 가는 요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성이 항상 중요해요. 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마니 서플라이, 그러니까 M2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돌리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제 금리를 보면서 모델이 적정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M2 증가율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지고 적절한 가치를 구할 수도 있어요. 네. M2 증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절한 PER은 높아집니다. 또는 적절한 PBR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행스러운 것은 급격하게 하락하던 이 M2가 이렇게 지금 꼬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죠. 요걸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 한번 보시면 어떤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3.7% 성장률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 정도로 올라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보시면 과거 평균 대비해서 아직도 낮은 숫자예요, 그게. 지난 20년 이상, 거의 50년 가까이의 평균 숫자를 구해보면은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오냐면 정확하게 6.1% 나옵니다. 6.1%. 예, 지금 3.7%죠. 그러니까 더 낮은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갑자기 연준이 우리는 더 이상 금리를 안 내릴 거야. 이렇게 되면 저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금리를 아예 안 내려주거나 올리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내려줄 거다.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저 M2 증가율이 천천히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렴할 거냐? 과거 평균인 6%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즉 PER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PER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지금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겠죠. 네. 한번 보시면 점도표를 보시면은 어쨌든 금리를 조금씩은 내려준다는 거죠. 얼마까지 내려주냐면 3.75%까지 내려줄 거다. 그러면 지금 미 연준 기준금리 대비해서 약 0.5% 정도를 향후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내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오히려 금리를 천천히 내려준다는 의미가 유동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렇죠. 늘어나는 거고 여기에 그만큼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금리를 빠르게 내리다가 멈추고 천천히 내려주는 구간이 도래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저 빨간 선 쭉 보이시죠? 저 때입니다. 저 때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냐라고 계산해 보시면 향후 1년 동안에 20% 정도 상승을 하는 구간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통화정책 기준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지 한번 올려주시면 한 번 뭐 정도는 정도? 네. 정도 내려주고 못 내려주다가 또 한 번 정도는 더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정도의 금리 내려주는 속도일 것 같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맨날 하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한번 보시면 2024년 말 기준금리가 4.6% 정도에 끝나면 제가 얼마 정도가 적절한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5,867. 정확하게 지금 숫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이 5,900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금리가 4.25%까지 떨어져 주면 6,125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뭐 2024년 말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적정 가치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북발류, 자기 자본이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이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똑같은 5%의 금리를 집어넣으면 6,573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보다는 약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조금씩 내려줄 경우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올해 연말에 4.25%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물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과거 추세와 똑같이 움직이면 1년 뒤에 어디가 있냐? 5%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5%로 가 있다고 하면 6,600 정도에 끝날 거고 그게 아니라 4.25%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7,100포인트를 뚫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무조건 막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결국 우리가 금리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당선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의 어떤 시장 흐름에 대해서 과거의 평균을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서 드렸던 질문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일단 상반기 좀 올해 초에는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5% 수준까지도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은 유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환율도 올라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환율이라는 게 이제 달러 지수가 올라갔고 그만큼 이제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올라갔죠. 이것도 유동성에 안 좋은 얘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금융시장의 환경,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컨디션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올려주시면은 이 보시면 바닥을 찍고 훅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Agor US Financial Condition이라는 숫자인데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그만큼 앞으로는 좀 지금 현재 시점 딱 봤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차트를 못 찾으실 것 같네요. 예, 올려주시네요. 예,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저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당선인이 들어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의 시장의 흐름의 평균치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한번 보시면은 1, 4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 4분기는 괜찮아요. 넘겨주시면은 지금 이제 분기별로의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의 흐름. 지금 보시는 게 녹색인데 저게 올해 1, 4분기입니다. 네. 보시면 거의 못 오르고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안 좋으면은 2, 4분기가 좋고 3, 4분기 또 안 좋고 4, 4분기 좋고. 퐁당퐁당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4, 4분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올해 상반기를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차트로 넘겨주시면은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저 빨간색을 보고 있으면 올해 참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빨간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년에 S&P 500 기업들 중에서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올타임 하이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의 시장 흐름이 어땠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 보시면 아무래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별 재미없는 시장이고 2, 4분기가 제법 많이 빠지는 시장이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와서 특히 4, 4분기에 굉장히 강한 시장이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와 엮어서 보시면 일맥상통하네요.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상반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거의 첫 해의 움직임인데 보시면 1월 달, 2월 달이 그냥 별로 재미없다가 2월 달에 훅 빠지죠. 저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나고레이션, 그러니까 취임식이 있고 나서의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쭉 땡기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2, 4분기는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또 3, 4분기 보시면 조정
왔다 갔다 하는. 네. 예, 쉬어가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 4분기에 강하게 땡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치입니다. 물론 이런 숫자들이 항상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일 거다 이건 아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딱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네. 예, 아직도 취임식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또 기다리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못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금리는 안정을 찾을 거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아주 좋을 거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은 많이 늘 거다. 네. 그렇다면 지금 조정이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바로 엮어서 또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새해 초에 네. 빅테크, M7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조정,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당연히 말씀해 주시겠죠? 네. 자, 우리가 결국은 이 기업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금리가 만약에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안정을 찾는다고 치면 이제 그거는 해소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4.5% 정도의 금리에서 안정을 찾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기업 이익이 될 텐데, 그럼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고 그게 빅테크는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2024년 4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좀 올려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면 11.9%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올라가는 숫자죠. 그래서 이제 4, 4분기 실적이 이제 이번 주부터 쭉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쭉 해서 2월 중순까지도 계속 발표가 이어지겠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때의 숫자가 올라가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나마 시장이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막아주겠죠. 방어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2, 4분기 실적, 연간 실적이 되겠죠. 근데 그 연간 실적은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4년이 9.5%인데 2025년은 15%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숫자죠. 예, 4, 4분기가 12%고 계속 좀 올라가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의 변화는 굉장히 시장 우호적일 거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의 시장에 대한 센티먼트 자체가 공포에 가 있어요. 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Fear and Greed 지수가 막 90, 뭐 80 이렇게 가 있으면 상당히 두렵겠지만 이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은 시장은 이제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누자면 한 가지 보시면 지금 미국의 이익의 그 퍼센트지를 한번 보시면 S&P 500이 해외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42%이고요.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58%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해외 쪽이 중요한데요. 근데 달러가 약해지면 모르겠으나 강해지면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죠. 줄죠. 예. 그래서 테크가 골치 아프겠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테크의 비중이 해외 쪽의 비중이 거의 56%고, 그죠? 미국 쪽의 비중이 44%니까 해외 쪽이 훨씬 커요. 그러네요. 근데 달러가 강해졌으니 이익 벌어들이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빅테크와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형주들의 이익은 올해도 22% 넘게 증가를 합니다. S&P 500이 아까 얼마나 증가한다? 15%. 그죠? 그러면 테크가 훨씬 더 이익 증가율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쭉 나오면 괜찮네, 이익이 좋네 이러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미국 시장에서 도망가야 되느냐? 아까 짐 로저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장 도망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숫자들이 괜찮다. 그래서 엄청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확 늘었을 때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요. 네. 빅스 지수가 지금 얼마냐면 16, 17 이 정도예요. 높아요. 네. 보통은 굉장히 괜찮게 시장이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10까지 떨어집니다. 저 차트 쭉 그어진 거 빨간 선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10까지 빅스 지수가 떨어졌다. 근데 시장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전 도망가요.
그때가 예. 도망갈 때다. 근데 지금은 빅스 지수가 저 정도이고 이렇게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좋아질 부분들을 기대해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벌써부터 너무 패닉하면서 도망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조정을 이용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네. CS2025 하면 뭐 기술의 집약체 뭐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네. 기술주, 나스닥이 좋을 줄 알았는데 좀 왜 이러냐 이런 질문도 제가 받거든요. 일단 CS2025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젠슨 왕이 이제 오프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내용을 듣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완전히 시대가 바뀌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은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뭐 물론 작년 초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먼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땡겨요. 그죠? 네.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확 땡겼다가 이제 연설이 있고 나면은 빠져요. 그리고 또 다시 땡기고 이런 식의 어떤 하반기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시장이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민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이 차트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Perception AI, Generative AI, Genetic AI, Physical AI 이런 식으로 보시면 곡선이 어떻게 되죠? 가속화돼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 얘기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 거의 한 1년 반 전에 엔비디아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저게 가능할까? 뭐 이렇게 연결이 저런 식으로 될까? 했는데 지금 벌써 다 됐어요.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하드웨어를 깐 것을 완전히 소프트웨어 쪽으로서 성장을 보여줄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앞으로의 가속도 붙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미국의 생산성이 정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 때 2.4%씩 올라갔고 IoT 시대 때 뭐 한 1.5%, 1.6% 이렇게 올라가던 걸 두 개를 다 엮어가지고 합쳐서 연간 단위로 2.4%보다 훨씬 높은 이 생산성 증가율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네. 이제 열어둬야 됩니다. 만약 그게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금리는 안 올라요. 오르지 왜? 않아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당의 임금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이 엄청나게 가속화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 생산성과 결국 고용시장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생산성이 GDP를 끌어올려주는 요소가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기업의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보통 기업의 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임금 상승률 대비해서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의 이 평균 성장의 퍼센티지를 보시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에 생산성이 GDP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자그마치 70%였는데 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예. 지금 CS2025에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기업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걸 매출과 연결시키는 것이 어느 시점일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무슨 양자 컴퓨터 언제 이익 벌어들일지 모르는데 여기에 막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 기업에 관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정말 행동에 옮겨서 돈을 창출해내는 기업들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